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대상포진의 원인과 치료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대상포진 진물이 올라오면 통증이 매우 심하게 나타나죠. 과거 내가 크게 다친 부위가 실제 다 나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신경 주위에 염증이 남아있다가 그것이 더 쌓이고 모여서 한계에 이르면 피부로 버리려고 발악하는 현상으로 통증이 오게 되고 여기저기 염증이 올라오게 됩니다. 어깨에 지금 대상포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 어깨입니다. 내가 만든 질병은 내가 고쳤다. 이번 186번째 이야기는 대상포진 편입니다. 이 대상포진의 원인과 치료법에서 대부분이 상반신 쪽 크게 다친 부위에 발생하는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책에 없는 내용을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 대상포진의 원인은 뭐냐? 우리 몸에는 이 신경계가 모든 근육이나 골격, 뼈를 움직이게 만들죠. 첫 번째, 대상포진의 원인은 과거의 수두, 즉 대상포진 바이러스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수두의 후유증과 혹은 크게 다친 부위에 염증이 재발하여 나타나는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두 번째, 첫째는 어릴 때 알았던 수두 때문에 이 수두가 몸에서 완전히 사라진 줄 알고 있지만은 이것이 저체온 부위에 신경절에 잠복해 있다가 이게 활성화되면서 이 바이러스가 자라나게 확산되죠. 그게 이제 피부로 박차고 나오게 됩니다. 세 번째, 두 번째 원인은 과거 크게 다친 부위가 실제 다 나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것이 신경절에 염증으로 있다가 면역력이 약할 때 피부로 솟아오르며 띠 모양으로 여기저기 빠져나오며 심한 통증을 유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염증으로 신경이 손상을 입은 현상입니다. 네 번째, 이들은 대부분 피부 깊숙한 신경절에 잠복하여 염증의 출구를 만드느라 피부를 뚫고 올라와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저기 심한 통증을 만들게 되며 이것이 한 곳이 아니고 주변 여기저기 가까운 피부 가까운 주변 쪽으로 띠 모양으로 염증이 나오게 됩니다. 다섯 번째, 따라서 어릴 때 수두에 감염되었거나 교통사고 등으로 충돌로 크게 다친 부위를 따라가며 바이러스가 신경 속에 잠복해 있다가 몸이 허해질 때, 즉 면역력이 약해지거나 저체온 부위가 많을 때 이 바이러스가 재활성화되어 신경을 따라 통증을 동반하며 염증이 홍반점 모양이나 혹은 큰 덩어리 물집 모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이미지는 이미 신경결이 손상이 되어서 수포가 생겨 염증이 막 올라오고 있는 이미지네요. 여섯 번째, 주요 유발 원인은 면역력 저하가 가장 큰 원인입니다. 과로, 수면 부족, 스트레스, 노화, 심한 피로 현상 후에 옆구리나 가슴, 허리, 얼굴 등, 눈 주변, 어깨 등 상반신 쪽에 많이 나타납니다. 일곱 번째, 오른쪽 이미지는 제 어깨입니다. 과거 운동으로 축구하다가 땅에 다쳐서 또 교통사고 이후로 또 크게 다친 부위인데 저는 다 나은 줄로 알고 있었는데 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대상포진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사진입니다.
이 사진을 중심으로 치료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대상포진의 특징과 자가치료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신경이 있는 곳에 피부 깊숙한 곳이면 생겨날 수 있겠고, 하반신은 이제 습진이나 뭐 아토피 이런 거 나타나고 하반신은 비교적 적게 나타납니다. 첫 번째, 대상포진은 보통 몸의 한쪽 신경을 따라 나타납니다. 따끔거리거나 화끈거림, 칼로 베는 듯한 통증, 혹은 붉은 큰 반점, 또 큰 발진, 물집으로 나타납니다. 두 번째, 보통 치료는 면역 억제 치료나 항암 치료, 장기간 스테로이드 제제를 사용하는데, 이러한 방법은 오히려 몸 안에 면역 체계를 무너뜨려서 몸을 더 나쁘게, 저체온에 더 많은 염증을 모이게 만드는 주범이 되는 것이므로 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제일 좋은 것은 빼내는 것이죠. 세 번째, 특징적인 증상은 몸의 한쪽 신경을 따라 나타납니다. 일반 피부병과는 완전히 다르죠. 왜? 피부 깊숙한 곳에서 화산 폭발하듯이 솟아오르기 때문에 물집도 크고 수포도 크고 반점도 아주 크게 나타납니다. 네 번째, 예방은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균형 잡힌 식사와 규칙적인 운동, 그리고 백신 접종은 고령층에서 예방 효과가 크다고 하는데, 백신을 맞으면 그 백신 자체를 또 백혈구가 공격해서 염증을 더 만들 수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 통증이 심하게 나타나고 물집이 띠 모양으로 한쪽 면만 발생하는데, 주로 얼굴, 눈, 주변, 어깨, 등, 옆구리, 허리 등에 발생을 합니다. 보통 50세 이상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초기 72시간 내에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은 30대 혹은 20대 후반에서도 이런 증세가 많이 나타나긴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뭐냐? 무분별한 약을 사용해서 몸 안에 염증이 많기 때문입니다. 일곱 번째, 병원에서 보통 치료하면 3, 4주 정도 걸리지만 이 염증들이 내 몸의 저체온 부위에 쌓일 수 있으므로 자가치료, 생긴 쪽쪽 빼주면 더 좋습니다. 여덟 번째, 집에서 염증을 미리 빼주면 통증도 낮아지게 되며 더 이상 재발을 방지할 수도 있으며 2주 정도만 빠르게 나을 수 있습니다. 이 이미지는 1차 따기 이후의 사진이에요. 염증이 많이 낮아졌죠. 세 번째, 대상포진의 진행 과정과 치료의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신경 주위에 생긴 염증들이 진피를 뚫고 표피까지 뚫고 나오니까 통증이 생기는 이미지죠. 첫 번째, 피부 깊숙한 저체온 부위의 진피에서 신경까지 염증이 발생하여 피부를 박차고 나오려고 발악하는 현상이 대상포진입니다. 두 번째, 이미 염증이 생긴 것이므로 빠르게 피부로 빼내는 출구를 열어줄수록 더 빠르게 통증도 약해지고 빠르게 나을 수 있습니다. 출구만 열어주면 낫는다는 이야기예요. 세 번째, 저체온 부위에 염증이 생기는 원인과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과거 심하게 다친 부위, 즉 저체온 부위에서 재발합니다. 두 번째, 피부 발적 현상으로 염증이 서서히 모이기 시작하면 이제 서서히 통증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세 번째, 그 한계에 이르면 이제 물집으로 발달하여 염증이 피부로 솟아오르게, 즉 발산하게 됩니다. 내버리려고 발악한다는 이야기죠. 이 발악할 때 통증이 많이 나타나겠죠. 왜? 피부를 찢고
그 사이사이로 뚫고 나와야 되니까 아플 수밖에 없겠죠. 네 번째, 이 대상포진은 다 나아도 검붉은 딱지가 형성되어 사라지는데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 시간을 단축시키려면 딴 거 없습니다. 그 얼룩진 부위 찔러서 염증과 피를 빼주면 더 빠르게 나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따기를 하여 염증과 섞인 피를 뽑아주면 더 빠르게 흉터도 사라지고 완전히 박멸 치료해 낼 수 있게 됩니다. 다섯 번째, 그냥 두면 딱지 자국이 보통 6개월 이상 오래도록 남아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부위에 남아있는 염증을 추가로 빼내주면 더 빠르게 검붉은 딱지가 더 빠르게 사라질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이때 대상포진이 생겨난 부위에 따른 손따기도 함께 해주시면 더 빠르게 완치해 낼 수 있게 됩니다. 왜? 면역 기능이 높아지죠. 염증이 빠지니까 그래요. 네 번째, 대상포진의 자가 치료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제 어깨 초기에 이렇게 대상포진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찍어놓은 사진이에요. 그 다음 이미지하고 자세히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대상포진이 나타난 것은 염증의 하치장이 한계를 초과하여 피부로 염증을 버리려고 발악하는 현상이므로 해당 부위를 찔러주면 염증과 피가 빠져나오겠죠. 그러면 나아진다는 이야기. 자, 아까 사진에서 이제 찔러서 염증을 빼주니까 그 부위가 현저히 작아졌죠. 작아지고 이제 자국도 줄어들었습니다. 대상포진 후에 1차 한 번만 닦는데도 이래요. 두 번째, 따기를 하면 이미지처럼 염증 부위가 줄어들며 검붉은 딱지가 생기게 되며 통증은 일주일 정도 지속되기도 합니다. 지속되면서 돌기 시작해요. 이제 이렇게. 여기가 원래 그 부위인데 이 신경 쪽이 여기서 등 뒤에까지 계속 나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문제는 신경 주변의 염증이 띠를 형성하며 또 다른 부위의 염증들이 피부로 내뱉게 됩니다. 이때 또 다른 통증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깨에서 목, 대동맥, 위장이 조금 안 좋으면 이런 부분이 나타나고 그 다음 승모근 뒤쪽에서 등 뒤쪽에 이렇게. 네 번째, 이미지처럼 이 어깨에서 목으로 또 다시 목덜미, 승모근 쪽으로 염증을 내뱉기 시작하게 됩니다. 이때 딴 거 없습니다. 나는 보이는 쪽쪽 그 중심 부위를 찌르고 따서 염증을 빼내주면 더 빠르게 호전됩니다. 이것은 한 번만 해도 그 다음에 한 2, 3일 되면 바로 흉까지 사라지게 됩니다. 다섯 번째, 처음 생긴 대상포진 위치에서 검붉은 딱지가 오래 남아 있지만 목이나 목덜미, 승모근 등에 2차로 생긴 물집은 흉터가 남지 않고 더 빠르게 낫기도 합니다. 여섯 번째, 현재는 어깨 부위의 검붉은 딱지 자국만 조금 남아 있지만 나머지는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다시 한번 이 주위를 다시 이렇게 찔러서 있는 부위를 찔렀더만 아침에 이 자국이 훨씬 옅어졌습니다. 두 번째, 따기를 하지 않으면 이 오래된 염증이 진피에 머물며 치료 시간이 더 많이 걸리게 됩니다. 우리가 모기에 물려도 그냥 두면은 그 모기에 물린 후 백혈구가 사고 생긴 염증이 온몸에 돌다가 내 몸에 가장 안 좋은 부위에 자꾸 쌓여요. 무릎이 안 좋다면 무릎이 더 아프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처럼 바로 빼주면 가장 좋습니다. 다섯 번째, 자, 이 기본 손따기로 체내 염증을 빼내면 암이나 치매를 예방하고 수명까지 연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인체와 다 연결되어 있죠. 만약에 나는 가슴 부위 쪽이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이런 부위를 한번 따주면 좋겠고, 나는 머리 부분이 문제가 생겼다. 뭐 그럼 이 뒷손등 쪽 이쪽이 따주면 좋겠고. 자, 첫 번째, 인체의 염증이나 노폐물은 심장에서 먼 쪽인 손의 염증의 하치장을 제일 먼저 만들기 때문에 손만 잘 다스려주면 체내 염증이 함께 빠지게 됩니다. 만약 어깨 같은 여기를 다스려주면 돼요. 목 같은 여기를 추가로 다스려야 되고 여기도 다스려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염증이 빠지고 나면 몸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손에 대상 포진이 생긴 위치를 잘 그림을 보고 살펴서 추가로 따고 다스려주시면 더 빠르게 쾌유가 됩니다. 세 번째, 기본 손따기를 해주시면 몸 전체 체내 암이나 치매 현상이 사라지고 수명까지 연장이 됩니다. 이 기본 손따기는 딸점은 표시되어 있죠. 다사, 나사, 라사, 그리고 가, 마, 이 5곳이에요. 이 5곳을 짜고 최대한 피를 짜내줍니다. 5번째, 손을 따고 나면 쉽게 졸리거나 나른할 수 있는데 이것은 혈류가 개선되어 그간 체내 손상된 세포를 복구하고 노폐물을 청소하기 때문에 잠을 자라 쉬라고 하면서 나른해지는 것이에요. 한숨 푹 자고 나면 몸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6번째, 몸 전체의 혈류를 돌리고 염증을 빼내는 기본 손따기만 하여도 체내 몸의 면역력을 최상으로 높일 수 있게 되어서 잠도 잘 자고 원기왕성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기본 손따기로 다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네요. 이 고가 얼마나 기가 이명이 생기고 기에 염증이 심했으면 자기 기를 칼로 자르겠습니까? 내가 만든 질병은 내가 고쳤다. 다음 187번째 이야기는 인간의 수명 어떻게 하면 길어질 것인가? 요절하지 않고 젊은 나이에 죽지 않고 내 스스로 수명을 늘리고 오래 장수할 수 있는 방법을 다음 주에 살펴보겠습니다. 예, 긴 이야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